예, 이번 시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개요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크게 건축설비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인텔리전트화, 밀폐화됨에 따라 정전 대비는 물론 양질의 전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용, 비상용에 관계없이 모든 전원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보안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과 소방법의 규제를 따라서 비상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UPS 설비 등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저희가 다뤄볼 전원 설비의 어떤 부분을 다룰 것인지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 설비가 있는데, 건축전기설비는 건축설비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축설비를 갖다가 기계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화설비, 그 다음에 급배수설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갖다 공급하는 전원설비, 그 다음에 생산된 전원을 갖다가 어떻게 공급할 거냐, 전력 공급설비, 그 다음에 이런 공급된 전력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냐 나타내는 전력 부하 설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설비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뤄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기설비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에 따른 분류와 두 번째는 전류에 따른 분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갖다가 설비를 분류해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전류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류에 따른 분류에는 크게 전류가 큰 강전전류, 그렇게 해서 강전설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류가 작은 전류는 약전설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를 갖다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가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 나누면은, 나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고 좀 자기 개성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긴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크게 제일 중요한 전원 설비,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아까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변전해서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변전하는 거는 이제 수변전 설비에서 전원 설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나타나는 설비가 전력 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력 공급 설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받았던 공급을 갖다가 어떻게 소모해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전력 부하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력 부하 설비가 갖다 또 크게 나타나면은 뭐 조명 설비, 동력 설비,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는, 요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설비,
다음에 도봉산인가요? 거기서 사람들 많이 죽었죠? 예, 그걸 갖다 방지할 수 있는 방제 설비. 방제 설비에는 소방, 그 다음에 필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물론 방범 설비도 다 포함되도록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비가 있습니까? 예,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접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접지 설비만 잘 해도 모든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원에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독립접지 방식을 취해갖고 그 독립접지 방식에 의해서 타 전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한꺼번에 접지를 갖다가 묶어서 쓸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런 접지 설비가 굉장히 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 설비를 사실은 옛날에는 방제 설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비가 있냐면은 에너지 세이빙 설비가 있습니다. 에너지 세이빙 설비. 에너지 세이빙 설비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갖다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 나타내는 것인데, 저희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전원 설비나 전력 공급 설비나 전력 보호 설비의 조명이나 동력, 이런 것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갖다가 전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설비가 에너지 전략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AV 전원 설비입니다. AV 전원 설비. 자, 이 AV 전원 설비는 뭐냐? 자, 상용전원, 즉 한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전이죠. 한전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부하 측, 즉 수용가 측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 무정전 상태 또는 정전이 될 때로 순간 정전 상태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전원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상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백업할 수 있는 UPS 설비,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건축물이 어떻게 됩니까?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층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와 지층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규모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재해가 막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 같은 거는 기초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비 전원 설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비 전원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 따라서 이 전원 설비가 신뢰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전원 설비를 전원 설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예비 전원 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다뤄보는 것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 설비에 대해서 건축전기 설비의 일반적인 기능이 있다는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원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원 설비는 보시면은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충 간략하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투나인의 단선 결선도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지중솔로가 되겠습니다. 지중솔로. 예. 여기는 가공솔로가 되겠습니다. 지중솔로 살펴보면은 처음에 여기 2회선 입력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다 2회선 입력을 합니다. 물론 본선, 예비선 이렇게 입력될 수도 있지만 2회선 입력을 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다 회로 개폐기, 그 다음에 요를 뭐죠? COS 또는 인터럽트 스위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LTS를 넣고요. 여기서는 달로기 또는 ASS를 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긴 뭡니까? 예, 파워 퓨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CB가 될 수도 있고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요새는 어떻게 씁니까? 요새는 보통 LBS를 쓰죠. LBS 파워 퓨즈 부착형 LBS를 씁니다. 이렇게 이때 쓸 때 좀 주의할 점은 여기 피레기 위치가 여기 반드시 LBS하고 파워 퓨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죠.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LBS를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못해서 밑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LBS는 여기 사이에, 파워 퓨즈 사이에 피레기를 갖다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왜 이걸 그렸냐. 자, 전원 설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걸 갖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여기 구분 개폐 장치 1차 측 구분 개폐 장치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예,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책임 분계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책임 분계점. 책임 분계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분계점이 왜 중요하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어디까지가 우리 책임이냐? 자가용 설비의 책임이냐? 아니면 한전 설비의 책임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원 설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전의 공급 설비에서부터 요 책임 분계점까지의 설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공급 설비 또는 급전 설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또는 급전 설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S 즉 2차 측 책임 분계점에서부터 요 인입구 개폐장치의 1차 측까지 설비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입설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입설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